지옥이 따로 있나요? 지금 여기가 바로 지옥이라고요. 대책을 세워야죠. 언제까지 이렇게 불안하게 살아야 하나요? 지금 뉴욕은 완전히 아수라장입니다. 지하철 승강장에서 승객들이 탑승을 위해 서로를 밀치고 심지어는 일부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선로로 떨어뜨리는 서브웨이 푸싱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참지 못한 뉴욕 시민들과 언론은 더 이상 이를 용인할 수 없다며 뉴욕시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욕시 역시 여러 방법을 시도했음에도 결정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 한국에서 믿기 어려운 기발한 해결안이 제시되었고 결국 뉴욕에서는 20억 달러를 들여 한국 지하철의 문짝을 통째로 뜯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떤 독창적인 해결책을 내놓아 이런 상황을 야기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구독자 200만 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메이 그린이라고 합니다. 저는 세계 각국의 문화나 흥미로운 이슈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고 화제가 된다 싶으면 실제로 그 나라를 직접 방문해서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한국과 관련된 콘텐츠가 미국에서 조회수가 많이 터지기도 했고 또 한국에 방문하며 겪은 놀라운 경험들을 알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몇 년 사이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엄청난 관심이 생겼어요. 유튜브를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잠시라도 최신 트렌드를 놓쳐선 안 되고 긴장을 풀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답니다. 조금이라도 퀄리티가 떨어져 보이면 시청자들에게 외면받게 되고 거의 하루 종일 페인처럼 유튜브 고민만 하고 인간관계도 거의 포기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게 이 유튜버라는 직업인데요. 인기 연예인이나 아주 유명한 사람들은 얼굴 자체를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바로 이목을 끌 수 있겠지만 저 같은 일반인들이 채널을 크게 키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고민이 동반되어야 한답니다. 하여간 쉽지 않던 유튜브 활동을 이어오면서 얼마 전부터 놀라운 현상 하나를 발견했어요. 유튜버로 활동하려면 최신 흐름이나 유행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빠짐없이 신경을 바짝 쓰고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언제부턴가 갑자기 한류 열풍이 굉장히 거세잖아요. 한국 관련 영상만 올렸다 하면 조회수가 확실히 잘 나오기도 하고 또 한국에 관한 영상을 더 올려달라면서 힘내라고 슈퍼챗을 쏴주시는 분들도 많고요. 한국 관련 영상은 그냥 한국이라는 주제 자체로 관심이 폭발한다고 할까요? 저만 해도 원래 구독자가 그렇게까지 많지 않았는데 한국 덕을 톡톡히 봐서 구독자가 엄청 는 거거든요. 아마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 공개되었을 때부터일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번화가에 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딱지치기를 하거나 설탕 뽑기를 하면서 놀 정도로 오징어 게임 열풍이 대단했어요. 케이팝이나 뷰티푸드 같은 한국 문화들의 한류 열풍이 유럽 전역을 뒤덮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한국 관련된 영상을 만들면서 한국의 드라마 등 한국 문화들을 소개하기 시작했고 많은 분들이 제 영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덕분에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구독자가 몰리면서 저도 어느덧 200만 유튜버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죠. 과거에 정말 힘들었던 시기를 떠올리면 한국의 문화 열풍이 저를 살려준 셈이나 다름없었고 그래서 항상 한국에 대해서는 좋은 감정과 고마운 마음이 크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국의 힘으로 유튜버로서 성장도 하고 활동도 열심히 해왔는데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그간 한국에 대한 콘텐츠로 덕을 많이 봤는데 아직 실제로 한국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사실 한국으로 가기로 한 제일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저를 괴롭게 합니다. 몇 달 전 뉴욕의 혼란스러운 지하철역에서 누군가가 저를 뒤에서 밀었죠. 다행히 제가 균형을 잃고 옆으로 쓰러지면서 선로에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혼란스러운 틈에 범인은 도망쳐버렸고 그 후유증으로 인해 지하철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집 근처에서만 촬영하며 유튜브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를 받으러 갈 때는 부득이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매번 영상을 통해 제 일상을 전하는 와중에도 한 가지 의문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았습니다. 다른 나라도 이와 같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을까요?
특히 대중교통이 발달한 한국은 안전관리에 있어 어떠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정교하고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기에 그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체험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물론 구독자들에게도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런데 처음 가보는 나라라 혼자 가기에 걱정이 좀 되었어요.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구독자들에게 한국 여행 이야기를 했더니 한국에 사는 구독자 유미라는 분이 도와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온다니 환영이라고요. 저는 걱정이 되긴 했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생인 그녀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답니다. 여행 날은 다가왔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그리고 피곤했는지 비행기에서 바로 골아떨어졌죠. 그렇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인천공항이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훨씬 큰 것 같아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데 앞에 보이는 줄이 정말 끝도 없이 길게만 보이더라고요. 이대로면 한참 기다려야 할 것 같았는데 한국에서의 일정이 그리 길지 않아 1시가 소중했던 저한테는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었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직원분들이 정말 기계처럼 정확하고 빠르게 심사를 진행해 주신 덕분에 언제 그랬냐는 줄이 빠르게 줄어들더니 어느새 제 차례가 되어 순식간에 입국 심사를 마칠 수 있었답니다. 유미는 고맙게도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공항에서 서울로 가려 하는데 순간적으로 택시를 탈 건지 지하철을 탈 건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희는 지하철을 타기로 했어요. 사실 미국에서 장거리 비행을 해서 피곤하다 보니 택시를 타고 편하게 호텔까지 갈까 싶기도 했는데 지하철이 여전히 두렵기는 해도 한국에 온 목적이 지하철을 직접 보기 위해서였으니까요. 그렇게 공항에서 연결되어 있는 지하철을 타러 가는데 역에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 지하철역에 비해 지하철역 내부가 너무나도 밝고 깨끗하더라고요. 미국의 지하철은 만들어진 지 오래된 역들이 많아서 한국 지하철처럼 이렇게 깔끔하다보다는 어둡고 우중충해 늘 불쾌한 기분이 들곤 했거든요. 저는 바로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예상하셨다시피 시청자들이 한국의 지하철 모습에 엄청나게 놀라워했어요. 얼마나 깨끗하면 지하철 바닥에 광택이 다 난다며 미국의 우중충한 지하철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한국 지하철에 대해 극찬을 하더군요. 그리고 지하철을 타기 위해 플랫폼으로 내려왔는데 플랫폼 근처에 서서 기차를 기다리는 한 젊은 남성을 발견했어요. 멋진 재킷을 입고 친근한 미소를 짓고 있던 그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가 이곳에 대해 더 자세히 들어보고자 했습니다. 다가가자 그는 따뜻하게 인사를 건네며 자기소개를 했는데 이름은 강민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는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다고 하면서 지하철 시스템이 단순히 현대적일 뿐만 아니라 안전과 편의를 고려해 설계되었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플랫폼에 설치된 안전 스크린 도어와 실시간 열차 정보를 보여주는 디지털 디스플레이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점이 있었습니다. 승강장이 바닥에서 천장까지 유리문으로 다 막혀 있지 뭐예요. 사실 미국의 지하철에는 스크린 도어가 한국처럼 이렇게 잘 설치된 곳을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물론 있는 곳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일부 지하철역에서만 있을 뿐이라 한국처럼 이러한 스크린 도어가 생소해 보일 수밖에 없었죠. 시청자들이 채팅으로 놀랍다 동시에 의문을 표하기도 하더군요. 이렇게 스크린 도어가 깔끔하게 설치된 곳은 미국은 물론 다른 유럽 국가들을 여행할 때도 본 적이 없는데 한국은 유럽보다 잘 살아서 그런 건가 하고 말이에요. 사실 미국 지하철은 추락 시 열차와 충돌하는 사고도 많지만 노후 전선으로 인해 감전사하는 사고 빈도가 훨씬 많아 스크린 도어의 필요성이 오히려 한국보다 더욱 대두되는 편인데요. 참고로 개조 노선 혹은 서드 방식은 고압 전기가 흐르는 통로가 지면과 가까운 바닥에 있는 걸 말하는데 사람 혹은 동물이 실수로 밟으면 합선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감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스크린 도어가 꼭 필요한 게 바로 미국이나 유럽의 지하철인데 하지만 스크린 도어를 한국의 지하철역처럼 마음껏 설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시청자분들 중 똑똑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유를 설명해 주더라고요. 스크린 도어가 없는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이나 프랑스 등 다른 선진국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스크린도어 설치에 가장 중요한 건 돈도 돈이지만 무엇보다 지하철 건축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무슨 말이냐면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것이 단순히 도어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천장 자체를 뜯어내서 아예 다시 건축하는 방식이거든요. 자칫 잘못했다간 지하철역 자체가 폭삭 주저앉을 수 있는 큰 공사가 바로 이 스크린도어 설치 공사라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다른 선진국들은 한국과 다르게 지하철의 역사가 매우 길어요. 한국은 지하철역이 40년 전에 지어진 역들이 대부분이고 최근에 지어진 역들은 훨씬 더 지어진 지 얼마 안 되었지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자칫 건설을 시도했다간 폭삭 무너질 수도 있고 설치하고 싶어도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요. 때문에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노선 중 인적이 많은 역들에 한해서 스크린도어를 일부 설치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스크린도어 대신 안전 요원들을 배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려 할 뿐이죠. 아무튼 이런 한국의 스크린도어 시스템이라면 누군가 뛰어내리거나 다른 사람한테 밀려서 선로에 떨어지는 사고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겠더라고요. 라이브 방송을 보던 시청자분들도 간혹 가다가 미국에서도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역을 본 적은 있지만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잘 설치된 스크린도어는 처음 본다며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스크린도어라는 게 항상 보다 보면 참 당연하게 보이겠지만 외국인들 눈에는 꽤 신기해 보이는 거랍니다. 놀라움은 지하철을 타서도 계속되었죠. 한국 지하철 내부는 미국의 지하철에 비하여 무척이나 쾌적하고 깨끗한 분위기였고 미국처럼 꾀재재한 사람이 보이긴커녕 승객들 모두 멀끔하고 깔끔한 차림으로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바깥의 날이 꽤 더웠는데 지하철 안은 에어컨 덕에 시원하고 쾌적했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시청자들에게도 느끼게 해주고 싶었는데 화면만 보는 시청자들은 이 시원한 에어컨을 직접 느낄 수가 없으니 답답한 마음마저 들었죠. 시청자들과 소통을 하면서 지하철을 타니 생각보다 금방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숙소는 동대문 근처에 있는 호텔로 잡았답니다. 저는 짐을 풀고 우선 홍대로 갔어요. 홍대는 젊음의 열기와 다채로운 문화가 넘쳐나는 곳으로 알고 있었고 저희는 이곳에서 오늘 하루만큼은 그간의 모든 스트레스를 잊고 특별한 밤을 보내기로 했죠. 저는 홍대 거리에 들어서자마자 화려한 네온 사인과 거리의 예술가들 그리고 가득 찬 인파에 깜짝 놀랐어요. 길거리 공연자들이 음악을 연주하고 춤을 추는 모습은 마치 축제의 한 장면 같았답니다. 저는 여기 분위기 정말 대단하다며 감탄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놀라움과 함께 거리를 구경하다가 저희는 출출해져서 우선 허기를 좀 달래기로 했어요. 유미가 한국에서 유명한 치킨과 맥주, 즉 치맥을 먹어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해서 가까운 치킨집에 들어가 치킨을 주문하고 시원한 맥주와 함께 먹었죠. 반반 치킨이라는 것을 시켜보았는데 후라이드 치킨과 한국식 양념으로 버무려진 양념치킨이라는 것이 절반씩 섞여 있는 것이었어요. 후라이드 치킨도 물론 맛있었지만 저는 특히 양념치킨이 정말 새로우면서도 마음에 들었어요. 진한 양념 소스에 버무려진 양념치킨은 색깔부터 달랐는데 붉은 빛깔의 양념 소스가 치킨에 골고루 묻어 있어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였고 달콤하고 매콤한 향이 어우러져 먹기도 전부터 식욕을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양념치킨을 한 입 베어 물어봤더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속살은 야들야들했고 소스는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것이 후라이드 치킨과는 또 다른 매력을 발산했지요. 양념이 잘 배어들어 촉촉한 치킨은 입안 가득 큰 행복을 느끼게 해주었죠. 그리고 한국 맥주는 그 맛을 더욱 돋구어 주었답니다. 그렇게 맛있게 치맥을 즐긴 후 거리로 나온 우리의 관심을 끈 것은 홍대의 다양한 클럽들이었어요. 우리는 호기심이 생겨 걷기를 멈추고 한 클럽을 방문하게 되었죠. 클럽 안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고 DJ 틀어주는 음악에 맞춰 모두가 춤을 추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에너지는 처음 느껴본다며 한국에 방문하는 정말 놀랍다고 외쳤죠. 음악에 몸을 맡기고 춤을 추다 보니 우리는 정말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답니다. 그러다 시간이 많이 늦어 어느덧 새벽 3시가 훌쩍 넘었더라고요. 비행기에서 잠을 하도 많이 자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도착 첫날이다 보니 피곤한 건 어쩔 수 없더군요. 그렇게 저와 유미는 즐겁게 놀다가 이제 숙소로 가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늦었기에 택시를 잡으려고 했죠. 근데 유미가 자기를 따라와 보라고 하더라고요. 어딜 가냐고 했더니 한국에는 심야에도 버스가 다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를 더욱 놀라게 한 사실이 있었죠. 야간에 버스가 다니는 것도 신기한데 심지어 자율주행을 하는 무인 버스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깜짝 놀라서 믿기지가 않았는데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정말 무인 버스가 오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두리번 거리며 버스에 올라탔는데 버스의 분위기도 미국 버스와는 많이 달랐어요. 일단 낮에 탔던 지하철처럼 깨끗하고 조용한 실내가 눈에 띄었고 이를 보니 한국은 어떤 대중교통이든 전부 다 깔끔하고 쾌적하게 잘 관리한다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놀라웠던 점은 기사님이 운전대를 잡지 않고 있더라고요. 정말이지 너무 신기했어요. 운전석에 앉아있는 기사님은 그저 모니터만 주시하고 있었고 버스는 신기하게도 자동으로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장면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바로 라이브 방송을 켰고 금세 몰려든 시청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모두 경악했어요. 정말 미래 세계에서나 가능할 법한 광경이 현재 시점에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니. 모두가 놀라워하며 신기해했죠. 저 또한 놀란 건 마찬가지였고 편안히 앉아 계신 기사님 옆에서 몇 가지 질문도 드려봤어요. 물론 통역은 유미가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미국의 MBC 방송에서도 한국의 야간 자율주행 버스에 대해 취재를 했더군요. 기사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영화 속에서나 가능했던 기술이 이렇게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 자신도 아직 쉽게 믿겨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자율주행 기술이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돌발 상황에 대비해 자신이 이렇게 따로 앉아 있는 것인데 이것도 철저한 검증을 거치고 안전성이 보장되면 곧 기사 없이도 운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하시더군요. 2024년까지 안전기를 거치고 이후에 서울시 외곽까지 구간을 확대하고 나중에는 지방까지 더 많이 확대해서 운행할 계획이라고요. 또한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지만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자율주행이 서울의 교통 문제 해결의 완벽한 해결책이라 생각한다고 하셨어요. 특히 밤에는 버스를 운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자율주행 버스들이 그 빈자리를 메울 수가 있을 것이고 야간 버스 운전기사의 피로나 졸음 등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저희는 자동으로 도로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기사님의 설명을 흥미롭게 들었어요. 그리고 직접 타보니 버스의 승차감은 일반 버스만큼 참 편안했습니다. 또 늦은 밤에 버스를 탄 승객들은 이러한 자율주행 버스에 대해 불안해하는 느낌 없이 안락하게 버스 안에서 스마트폰을 하거나 창문에 기대어 잠깐 동안 자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칫 위험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에 꺼려질 법도 한데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새롭게 도입하여 운행하는 시스템에 대한 시민들의 믿음이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한 믿음에 부응하듯 버스는 도로 위에 다른 차량들과 보행자들을 완벽하게 인식하여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 이를 지켜보던 제 구독자들 전부가 깜짝 놀랐음은 물론이고 저 또한 입이 떡 벌어진 채 이러한 신기한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버스가 움직이는 동안 우리는 서울의 야경을 감상할 수도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밤이 되면 길거리가 한산해지는데 특히 이렇게 심야 버스가 운행하는 시간대에는 더더욱 말이죠. 그런데 그에 비해 시간이 이렇게 많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밝고 활기찬 한국의 밤거리와 길거리 시민들의 모습은 한국의 좋은 치안을 상징하는 듯했고 이 정도로 밤에도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니 당연히 야간 버스에 대한 수요도 많을 수밖에 없겠구나 싶으면서 그게 이러한 자율주행 버스의 도입까지 나아가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사님께서 이러한 무인 버스가 도시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훌륭한 인프라인 것은 확실하지만 앞으로도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셨죠. 하지만 인류는 늘 그랬듯이 모든 난관들을 극복하면서 언젠가는 또 완벽에 가까운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 선두에 서서 이렇게 첫 출발을 끊어 모범적으로 자율주행의 길을 열어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저는 이날 야간 자율주행 버스를 경험하며 나름대로 콘텐츠도 제작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본격적으로 본래 계획이었던 한국 여행도 재밌게 즐기게 되었어요. 한국은 굉장히 볼거리가 많고 맛있는 음식도 다양한 것이 정말 마음에 쏙 드는 나라였고
저는 왜 요즘 한류 열풍이 전 세계에 부는 건지 이해가 되었어요. 저희는 며칠간 한국을 둘러보며 훌륭한 시민의식과 여러 편리한 인프라, 그리고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 시스템 등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었고, 미국도 새로운 기술이나 인프라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활발히 해서 이렇게 한국처럼 잘 갖춰진 선진 시스템을 국민들에게 제공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한국에 와보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정신없이 여행도 하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 어느덧 미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어요. 정작 미국으로 돌아오니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정말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하철을 기다리며 불안하거나 밤에 바깥에 나갈 일이 있을 때 말이에요. 한국을 직접 겪고 나니 한국에 사는 분들이 너무 부러운 건 숨길 수가 없네요. 다음에는 친구들과 한국을 방문해야겠어요. 오늘은 한국 관련 콘텐츠로 시청자들의 큰 관심을 얻고 많은 구독자를 확보했다는 미국 유튜버의 사연이었습니다. 한국의 세계를 선도하는 놀라운 기술 발전에 대해 많은 외국인들의 칭찬이 자자한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뿌듯해지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행복하시고 감동 가득한 하루 되세요.